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의 손인선입니다. 저희 세일즈포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는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는 세일즈포스에서 테크니컬 아키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떠나서 세일즈포스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나오는 화면인데요. 저희가 제공드리는, 그리고 이 PT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향후에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물론 이제 수정이 많이 될 겁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입니다. 네, 2시부터 지금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만 항상 오후 2시에 PT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세요.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이제 딱 업무 시작하셔야 되는데 가장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가장 집중이 좀 떨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저희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에 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찾아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실 코비드, 사실 한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도 많았고요, 힘든 상황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만 한국이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맵이라든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API 서비스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이제 우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급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사기 힘들었잖아요. 사실 요즘 이제 주 5일에 이렇게 나눠서 사게 돼 있는데 어디에서 내가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알림이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놀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IT 강국 하면은, 물론 이제 한국도 중요한 나라였습니다만은 미국이니 일본이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이 이런 IT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코로나 이런 상황을 많이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하면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국이 굉장히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각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IT적인 입장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비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양한 경우에 사실 IT는 필수입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그냥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프로세스도 바뀌어야 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내용들도 다 디지털화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 할까요? 이제는 생존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PwC가 2019년에 이 CEO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를 했더니 CEO분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회사에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효과적인 혁신이 어렵더라.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IT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의 혁신이죠. 우리가 많이 지금 사실 재택근무를 한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택을 떠나서라도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각 팀들 간에도 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직원들의 협업, 그리고 기존의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프로세스들을 디지털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직원의 생산성이 향상돼야 된다는 굉장히 많은 요구가 IT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직원만이 아니라 고객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경쟁이 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요.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품 출시 빨리 해야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경쟁사는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의 제품이 늦어진다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제품의 발전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IT에 대해서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많은 프로젝트, 많은 개혁을, 많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2019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80% 회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고, 시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80%의 회사 중에 3%만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4% 정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었어도 기본적으로 가능한 성능의 개선, 그리고 그거를 성공해서 유지하는 정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자, 63%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IT 쪽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IT 쪽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요구가 많고 니즈가 많은데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임 투 마켓이에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경쟁사에 앞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서서 성공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인력이죠.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우리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발자를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인력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이죠. 인력을 어떻게 구했다 할지라도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아요. 각각의 깊은 분야에 정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 대단히 훌륭한 제품입니다만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트렌드도 적응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러스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들을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건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IT팀은, 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디지털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요. 빨리 해야 되고,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문제가 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은 항상 우리가 보통 해보면 알죠. 자,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서버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운영,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이 리소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필요한 혁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할당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결국 밑에만 하다가 또 끝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죠.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션에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남는 여력으로 최대한의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에 투자를 해서 정말 우리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밑거름이 되고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죠.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니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필요하다는 게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서버 삽니다, 일단. 물론 이제 그 앞에 뭐 다양한 기능들을 하겠죠. 서버 사고, 소프트웨어 선정해서 설정하고요. 유저 잡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른 프로젝트도 6개월, 긴 거는 2년까지 갑니다. 2년이면 세월이 벌써 이만큼 흘러가는 거죠. 나는 이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이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벌써 시간은 2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개발에서는. 그래서 좀 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자, 아이디어가 왔어요. 똑같은 니즈가 왔어요. 아이디어가 오게 된다면 바로 즉시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단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하여서 누구나 들고 다니는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다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 또 고객분들 대부분 다 어플리케이션 쓰시죠, 모바일. 누가 요즘에 PC를 사서 노트북을 사서 하겠습니까? 웬만한 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게
니즈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세일즈포스의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일즈포스 플랫폼은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우 코드, 보통 이제 코딩이 없는 거죠. 컴필레이션이라든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로우 코드 그리고 프로 코드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거버넌스, 보안, 그리고 컨트롤, 더불어서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AI까지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손쉽고 빨리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입니다. 네, 세일즈포스 플랫폼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보통 보시는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 보통 이제 세일즈포스 하면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SaaS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주로 이런 거는 사내 업무용입니다.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인사, 서비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로쿠라고 그래서 별도의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는 하이브리드라든가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듭니다. 내부에서 쓰는 사내용이 아니라 대외 고객용이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사용하실 어플리케이션도 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컴포넌트처럼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밑에 가장 기본되는 기술이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세일즈포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일즈포스 하면 SaaS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굉장히 유명한 SaaS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SaaS의 기반은 세일즈포스 플랫폼이고요. 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이 가트너로 보통 표시가 되죠. 이 가트너라는 분석 기관에서 보면은 몇 년째 계속 이 리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고생산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분야에서도 리더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코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딩을 최소화하고 컨피규레이션만을 통해서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로우 코드 분야에서도 세일즈포스는 계속 리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면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PT를 하다 보면 항상 여쭤보십니다. 세일즈포스 플랫폼? 이게 뭐야? 세일즈포스 하면은 SaaS 회사 아닌가? 또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 CRM이라고 부르죠. CRM,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웬 플랫폼? 세일즈포스 우리는 플랫폼을 하려고 했지. 세일즈포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SaaS인데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맞습니다. 세일즈포스는 SaaS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SaaS의 베이스가 세일즈포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세일즈 클라우드 별도의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쓰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 쓰실 이 세일즈 클라우드라든가 모든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세일즈포스 플랫폼 위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다만 플랫폼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세일즈에 맞는 저희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세일즈 이 포스가 1999년에 회사를 만들고 나서 20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저희가 약 20만의 고객을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성공을 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고객분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러면서 저희도 사실 고객분들께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 이 프로세스는 계속 바뀌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일즈포스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진 게 그 결과물이 세일즈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 콜센터 이런 거 하면은 또 서비스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일즈포스 플랫폼 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동영상을 하나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편집은 했습니다만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days of building applications from scratch and maintaining legacy infrastructure are over. The Salesforce platform with Lightning is the fastest way to lead your company into the future and build a new breed of business apps, creating your company's own app revolution. It's a new kind of platform as a service, built on a secure, multi-tenant infrastructure, with a metadata-driven architecture, integrated runtime stack, and a fully managed database. This proven platform, used to build and run Salesforce's own apps, now powers over 4 million custom apps spanning every industry, built by hundreds of thousands of customers, and an entire ecosystem of pre-integrated components, templates, and apps. With the Salesforce platform, 어떠셨나요? 1분짜리 짧은 동영상입니다만 저는 주로 이 동영상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 이 동영상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잘 설명한 동영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일즈포스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이 세일즈포스 플랫폼 위에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이 다양한 클라우드들의 완성도는 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IT적으로 가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짜죠.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RFP를 내고 해서 다양한 이 컴포넌트들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를 담아야죠.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이 데이터를 누가 보게 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큐리티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 데이터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뭘 해야 되죠? 리포트도 만들어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워크플로우도 만들어야 되고요. 화면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대부분 타 시스템과 연계하죠. 특히 회사에서는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시스템 오브 레코드라고 하죠. ERP, SCM, 이런 시스템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전체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패키지를 만드실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세일즈포스 플랫폼에서 제공을 합니다. 즉, 세일즈포스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 리포트를 만드실 수 있는 툴도 있고요. 그 안에 UI를 만드실 수 있는 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모바일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프로젝트 또 하죠.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보안적으로 안전합니다. 누구도 세일즈포스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증받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들이죠. 이 플랫폼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을까요? 세일즈포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커머스 클라우드. 저희 세일즈포스가 판매하는 솔루션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세일즈포스 플랫폼 위에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간 고객에게서 저희도 배워가면서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 아시죠? 아이폰의 앱스토어.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앱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보통 날씨 앱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애플에서 제공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하철 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앱스토어로 가죠. 앱스토어에서 제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사거나 공짜로면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앱스토어를 보고 배운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ISV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 파트너분들이 그분들의 역량을 가지고 저희 세일즈포스 플랫폼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게 저희가 판매하는 세일즈 클라우드와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서비스 클라우드와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아주 독자적인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시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일즈 클라우드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서비스 클라우드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는 베이스, 기반이 되는 세일즈포스 플랫폼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일즈포스 플랫폼이 그럼 뭘 제공하고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기술적일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세일즈포스 플랫폼은 개발 환경이 웹브라우저입니다. 크롬이에요. 물론 이제 파이어폭스 쓰셔도 되고요. 이런 웹브라우저에서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컴피글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이 됐건 뭐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이 됐건 그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보통 이제 조금 더 IT적으로 얘기하면 뭐 SQL 플러스를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DDL을 짜고 하죠. 그런 거 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ORD 같은 걸 쓰시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데 세일즈포스 자체적으로도 그런 데이터 모델링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픽에서 손쉽게 개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비즈니스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의미가 없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안에 그냥 단순히 뭐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비즈니스가 그 안에 숨어져 있죠.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뭘 썼을까요? BPM을 썼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는 걸 쓰거나 워크플로우라는 걸 썼습니다. 별도의 프로젝트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연결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그거를 이 하나의 개발 툴 안에 다 넣었습니다. 역시 웹브라우저에서 개발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좋은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웹 화면을 많이 쓰잖아요. 웹 화면을 많이 쓰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넣는데 그 데이터가 틀렸어요. 이걸 어떻게 감지하죠? 자바스크립트가 막 감지하죠. 코딩을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도 세일즈포스에서는 코딩 없이 이 화면에서 다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앱 익스체인지인데요. 기본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외에 저희 ISV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앱스토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면은 지하철 앱도 여러 개가 있죠. 제가 골라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각자의 사실 저희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회사들입니다. 뭐 비바라고 불리는 고객관리 회사인데요. 이거 뭐냐면 사실 의료계에서 쓰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 제약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데서 쓰는 게 원래 비바라는 게 저희를 떠나서 원래 유명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저희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 세일즈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솔루션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4,0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유저들이 그걸 실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짜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공짜 다운받으셔서 설치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코딩이 전혀 없어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회사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돈을 페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신다면 꼭 개발하실 필요 없잖아요.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앱 익스체인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디에 또 쓰이냐면요. 그룹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그룹사에서 내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요. 근데 우리 그룹에 여러 그룹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가 쉽게 되고 업그레이드도 쉽게 되는 거죠. 한국에 저기 떨어져 있고 외국에 막 떨어져 있는 회사들 업그레이드 하려면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업그레이드만 하시면 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그 디플로이 환경을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사실 필요하죠. 한국에 가장 많이 제가 이제 IT 생활을 해보면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차세대 프로젝트입니다. 왜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냐면 보통 이제 뭐 ERP 예를 들겠습니다. ERP를 한번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커스터마이징을 하죠. 뭐 코딩도 새로 짜고요.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도 더 작성을 합니다. 잘 쓰죠. 잘 쓰는데 이게 한 5년 지나면 이제 계속 누적이 돼요. 니즈가. 이걸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는 그 ERP 회사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또 넣어주잖아요. 이걸 쓰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기존에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세일즈포스는 그런 고객이 커스터마이징 하신 것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과의 연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거를 저희는 메타데이터라는 형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커스터마이즈를 하셨더라도,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작성하셨더라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1년에 3번 됩니다. 1년에 3번, 봄, 여름, 겨울에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뭔 얘기냐면 저희가 1999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1999년부터 사용한 고객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구매하신 고객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고객들은 다 동일한 마지막 버전을 쓰고 계세요. 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최고의 장점은 저희가 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1년에 3번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매 업그레이드마다 약 900개 이상의 뉴 피처가 나옵니다. 그 기능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큐리티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레귤레이션도 있을 거고 그런 분야들, 그 다음에 표준 같은 거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 업그레이드도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게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들기 쉬운 것도 있지만 사실 정말 IT에 어려운 거는 업그레이드예요. 이런 분야에서 세일즈포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세일즈포스 하시면은 뭐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거에 더 추가하여서 각 부서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조그만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큰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타임 투 마켓이죠.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라는 게 걸립니다. 많은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고 리소스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런 거 다 접고요. 인사팀에서는 복리후생, 우리 회사의 구인, 구직, 신인 연수 이런 어플리케이션 그냥 이렇게 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에서 개발하시면 되고요. 재무팀도 뭐 주문 같은 거, 컴플라이언스 같은 거 여기서 쉽게 개발하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게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법무팀도 마찬가지고요. 마케팅 팀, 뭐 오퍼레이션 팀, 서플라이 체인 팀 이런 다양한 팀들에서 쉽게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만들 수는 없겠죠. 뭐냐면 뭐 SCM 전문 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공장과 연계돼서 하는 거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겠죠. 그걸 만드시는 것보다는 있는 거 사서 쓰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드실 수 있는 게 타임 투 마켓에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세일즈포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 정도 세일즈포스 플랫폼 이노베이션이라는 워크숍을 합니다. 이게 하루짜리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에 하고 4월에 하고 7월에 하고 뭐 이렇게 석 달마다 한 번씩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노베이션하는 워크숍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고객분들께 이렇게 왕림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루짜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실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놀랍게도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저희가 왜 이런 워크숍을 하냐면 사실 IT 하시는 분들은 IT에 굉장히 많이 전담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니즈 같은 거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우리 회사 이게 필요한데 라는 니즈를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당히 많은 부분 사용자분들은 이미 사실 세일즈포스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라든가 세일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직접 개발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오후 3시쯤에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나오셔서 발표도 해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출장 관리 어플리케이션, 뭐 채용 관리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판매 아니면 파트너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IoT 기반의 뭐 재고 관리 어플리케이션 등을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십니다. 저희는 옆에서 이런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내비게이션 하시면 돼요 라고만 알려드려요. 그러면 직접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런 데다 쓰셔가지고 아 이거 우리가 필요해 하시고 그걸 가지고 발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런 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워크샵 때는 여기 계시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보다 넓은 곳에서 보다 좋은 곳에서 보다 좋은 환경으로 더 큰 워크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워크샵 신청해 주세요. 다음에. 그러면 저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제가 만들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페이스북 잘 아시잖아요. 페이스북이 처음에 세일즈 클라우드를 샀어요. 그래서 사서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숨어 있는 게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럼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쉽게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뭐 ERP처럼 엄청 어렵거나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면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HR, 뭐 GA 쪽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파랗게 보이시는 부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뭐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 뭐 프로젝트를 수행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드셨던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로 유명한 시게이트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40개 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드셔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쉽게 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은 이걸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뭐야, 근데.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세일즈포스 플랫폼은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데모인데요. 데모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테이블이 필요해요. 그걸 저희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저장소라고 부르는데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VE에서 만들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펑션을 만들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탭이라고 부르는 분야고요. 그리고 그런 탭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그 탭 펑션들이 있거든요.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걸 다 뭉쳐서 하나의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잠깐 보시죠. 네, 다시 잠깐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들고 펑션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9입니다. 그래서 익스펜스를 저는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익스펜스를 하나 만드는데 익스펜스는 이제 뭐 몇 월 달 익스펜스라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뭐 썼는지 하는 익스펜스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뭐 이제 뭐 넘버링 하는 것도 넣고요. 보시다시피 그냥 V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마스터 디테일 관계로 묶어야겠죠. 뭐 1대-n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익스펜스 형태로 해서 묶어주는 세팅 이렇게 V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대-n으로 간단하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언제 썼는데 이 익스펜스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드를 하나 넣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썼는데 가 되겠죠. 뭐 제가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KTX를 타고 뭐 출장을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가서 어디 가서 묵을 수도 있겠죠. 먹다 보면 뭐 하다 보면 뭘 먹을 수도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프로그램 없이 이렇게 값들만 넣어주시면 픽리스트 바로 필드가 되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썼는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KTX에 얼마 썼는지 이렇게 그냥 매핑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 익스펜스를 썼는지 디스크립션 하는 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테이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당 테이블을 가지고 바로 펑션으로 쓸 수 있는 저희 내부에서 이제 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탭으로 설정하시면 사실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어요. 다만 전체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으니까 그걸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래도 특색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미지도 놓고 하겠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선택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펑션들을 고르실 수가 있죠. 뭐 보통이니까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하듯이 홈페이지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포트 같은 거 하나 필요하겠죠. 내가 리포트를 만들거나 남이 만든 리포트를 보고 싶어요. 리포트 메뉴를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그런 리포트 기반으로 뭐 대시보드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런 대시보드도 제가 하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펑션들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사용할 건데 가 될 겁니다. 이건 데모라서 어드민이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분들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팀의 애들만 이걸 쓸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필을 선택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방금 만든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홈페이지, 이건 기본 화면이고요. 나중에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익스펜스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하나 만들죠. 지금이 뭐 이제 1월달 제가 이걸 데모를 만들었는데요. 1월달 경비에 관한 익스펜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1월 경비 하나 만들고 나서 뭐 하시죠? 그 다음에 아이템들을 넣죠. 제가 아이템을 넣습니다. 1월 경비에 자 1월 7일 날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KTX를 탈 거고요. 약 100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KTX를 타고 커스터머 사이트에 가는 걸로 경비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레코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 경비 올린 내용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어플리케이션 제가 단 몇 분 만에 만든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러를 만들 거예요. 이제 호텔에 뭐 숙소니까 뭐 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서 제가 디스크립션은 썼어요. 근데 금액을 안 넣네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바스크립트를 쓴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한 거는 DB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들도 기본적으로 다 수행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많은 프로젝트를 한국에 있을 때 해보잖아요. 그래 보면 이제 주로 8대2 법칙이라는 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분야에 사용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저는 코딩을 한 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하고 선언을 해줌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드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디자인 레이아웃 변경하는 거, 유저 관리, 그다음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코딩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시면 약 80%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 약간 고급 기능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뭐 홈페이지 이게 아니라 뭐 배치 작업 같은 것들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API를 호출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우리 회사에서 인하우스로 조그만 API를 만들었는데 오픈 API를 만들었는데 얘랑 연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펑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바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짜실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그게 약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약 80대 2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세일즈포스 플랫폼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뭐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아무리 길어도 프로젝트는 6개월 안에 보통 끝납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화면에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어자일 방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방법론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계속 회전적인 내용도 저희가 이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에이펙스라고 불리는 자바 언어입니다. 이건 뭐 할 때 쓰냐면 이 코드 내용도 똑같은데요. 배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 할 때 이런 코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 뭐 월마감, 주마감, 일마감 같은 거 할 때 리포트로도 쉽게 뽑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거를 뭐 다른 데다가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런 배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어플리케이션도 손쉽게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웹브라우저에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조금 엔지니어 얘기를 하면 뭐 HTML5라는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쓰던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 화면이 아니라 뭐 데이터 그리드, 스프레드 JS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이 화면단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쓰고 싶어요.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그런 거를 쉽게 만드실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VS 코드라고 불리는 개발 툴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죠,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손쉽게 개발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신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앱 익스체인지에서 판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그룹사에서도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데모인데요. 제가 계속 이제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앱 빌더라는 걸 통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웹 빌더라고 이제 정식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컴포넌트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컴포넌트 외에도 직접 작성하신 다양한 컴포넌트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사용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데모를 보시죠. 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예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화면입니다. 홈페이지고요. 보시면 이제 에디트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에디트 페이지를 누르면 이게 전부 다 웹브라우저입니다. 이 안에서 앱빌더라는 걸 가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게 화면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게 컴포넌트고요.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거 뭐 다 요즘은 많이 제공합니다만 이런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실 수, 재배치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특히나 개인에 맞는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 맞는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우리 팀에 맞는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는 유저에 따라 홈페이지가 다 달라요. 네, 그런 부분도 여기서 바로 만드실 수가 있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하고 액티베이션이라고 하죠.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시스템 내렸다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작업 없이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이 세일즈 클라우드라든가 서비스 클라우드에 관계된 유사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전문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프로코드 기반의 플랫폼도 제공을 합니다. 히로코라고 불리는 거고요. 저희가 약 10년 전에 M&A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합병이 되어서 저희가 함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거를 M&A를 했냐면 보통 개발자들이 하시다 보면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하시다 보면 개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뭐 더커라고 불리고 쿠버네티스라고 불리는 환경들을 셋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관리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개발은 언제 하나요? 개발해야죠. 그래서 이런 개발만 전문으로 전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게 히로코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몽고DB니 뭐 이런 포스트그레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ode.js, PHP, .NET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이런 고 같은 언어들, 그래서 다양한 언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세일즈포스가 이제 사스잖아요. 플랫폼도 어찌됐건 사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고객에게 이 데이터를 오픈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일정 부분은. 아니면 고객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받아서 우리 세일즈포스 쪽에 적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API 프로그램을 짜죠. API 프로그램을 한두 개 짜는 건 쉽지만 이게 200개, 3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에서는 이런 저희 컴포넌트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세일즈포스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런 히로쿠에 있는 일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연결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세일즈포스 히로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외 고객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이제 커스터머 앱을 많이 써요. 뭐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판매 직원들, 그러니까 정규 직원은 아니죠. 그래서 필드에 나가 계신 분들, 필드 서비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정수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쓰시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일반 커스터머 분들이 이커머스 같은 데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왼쪽에 있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근데 사실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간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히로쿠 커넥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API 프로그램이 없이 바로 쉽게 데이터를 동기화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왼쪽에 있는 거는 자바를 쓰시면 되거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저희 그냥 DB고요. 그래서 JDBC 프로그램으로 그냥 쉽게 프로그램 짜시면 돼요. 프로그램 짜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면 그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세일즈 클라우드나 서비스 클라우드,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바로 적용이 되는 이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나면 개발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이징이에요. 적절한 사이징을 내가 했는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라고 해서 보통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징 많이 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도 하시는데 여전히 그래도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죠. 첫 번째,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을 많이 필요로 해서 더 복잡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고사양의 CPU를 쓰는 방법, 스케일업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요. 뭐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거 할 때 갑자기 서버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로드 밸런싱을 두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케일 아웃이 되겠죠. 이런 스케일 아웃 분야를 이 화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히로쿠라는 화면의 대시보드고요. 이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CPU 사양을 고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CPU 개수를 정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보이시는데 오토 스케일링 레인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10이라고 제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평균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계속 부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설정을 한 게 0.479초입니다. 이게 이제 0.4초라고 보죠. 0.4초 이상의 리스폰스 타임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이 이상이 초과가 되게 되면 계속 이 CPU를 늘리는 겁니다. 10개까지 계속 늘리실 수 있고요. 히로쿠는 최대 100개까지도 늘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미리 사이징을 해서 내가 1에서 10개면 될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근데 갑자기 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럼 10개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개가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록 설정은 10개까지 했지만 100개까지 늘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야는 나중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리소스가 점점 이 니즈가 없다면 점점 빠져서 결국은 원래 숫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히로쿠나 세일즈포스는 사용량에 의해서 오버차징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0개까지 했어요. 그래서 페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 네트워크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더 초과가 됐어요. 순간 초과가 되는 이것도 돈 내야 되나? 갑자기 영수증 날라오는 거 아니야? 안 갑니다. 세일즈포스는. 그런 걸 가지고 하진 않고요. 저희는 단지 기본적인 리소스라든가 유저 기반으로 라이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데모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히로쿠 커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세일즈포스에 있는 서비스 클라우드나 세일즈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JDBC 프로그램이 쉽게 하실 수 있는 히로쿠 환경으로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할 거예요. 네, 그런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하나의 테이블, 저희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그 테이블 하나 선택을 합니다. 어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사가 되겠죠. 고객사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고객사를 선택하고 나서 컨피규레이션을 하게 되면 히로쿠에 동일한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면 그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히로쿠 쪽에서도 뭐 커스터머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뭐 어카운트를 하나 늘렸어요. 아니면 파트너가 됐고 뭐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어카운트를 하나 늘리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세일즈포스 쪽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양방향 동기화를 하는 간단한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데모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건 히로쿠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조금 화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근데 웹브라우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히로쿠의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겁니다.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히로쿠 커넥이라는 녀석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죠. 간단하게 그냥 어플리케이션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면 두 번째 이제 테이블을 DB를 만들어야죠. 자, 저는 포스트그레 DB를 쓸 겁니다. 자, 골랐어요. 고르고 나서 제가 프로비저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어딘가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로쿠 커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프로비저닝이 돼서 제가 쓸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고요. 이제 제가 할 거는 제가 연결할 세일즈포스의 정보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연결할 그 세일즈포스의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걸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제 아이디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테이블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어드민이라 다 보이겠지만 제가 볼 수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제가 선택을 합니다. 어카운트를 선택을 했어요. 어카운트 선택을 하면 이제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필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 몇 가지만 고르셔도 돼요. 내가 필요한 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할 때 히로쿠에서 필요한 필드만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된 필드만 동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동기화가 되겠죠. 이렇게 고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일즈포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세일즈포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니셜 로딩을 합니다. 자, 90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일즈포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 내려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90건의 데이터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전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CLI 환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건 히로쿠에서 제공하는 커맨드 라인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짜실 때 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SQL 플러스 같은 겁니다. 실제 DB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 어카운트 보이죠? 어카운트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JDBC 프로그램 바로 짜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바로 JDBC 프로그램을 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세일즈포스 플랫폼은 이제 세일즈포스가 SaaS를 기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 SaaS의 베이스가 되는 플랫폼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이고요. 저희 세일즈포스 플랫폼은 크게 사내 업무용, 그래서 데스크탑이라든가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쓸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고객분들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주로 되겠죠?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게 될 텐데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거를 쉽게 만드실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코드, 로우코드, 프로코드를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시큐리티라든가 API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 하더라도 함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